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게 살아오던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인데요. 같은 한국인이더라도 각자 집안의 문화와 종교, 때로는 사회적인 인식도 신경 쓰기도 하며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닌 집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하며 맞춰갈 수 있는데요. 국제결혼에서는 국가 간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차이들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 모두 서로의 문화를 공부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의 결혼 문화에 대하여 조금 알아볼까 하는데요. 1986년 베트남 정부는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빠르게 성장을 이루고 있고 외국인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극빈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중국, 인도, 필리핀보다 그 수가 적다는 것이죠. 도이머이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그에 따라 대학 진학률도 많이 높아지고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에 힘쓰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골드만 삭스의 경제 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은 2025년까지 세계 1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는데요. 이것은 영국 경제 규모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로 빈부의 격차는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베트남을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후추를 세계 시장의 30%를 수출하며 쌀 수출은 태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출국입니다. 이외에 커피와 차, 고무와 수산품을 세계에 수출하며 지난 2021년에는 베트남의 수산물을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했다고도 합니다.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 취업의 기회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실업률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현대의 베트남 결혼은 풍습을 간직한 예전과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달라진 면은 체면을 중시한 결혼 비용과 결혼 연령입니다. 예전에는 남성이 20대, 여성이 18세이면 적정 연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23세 정도가 되면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들었는데요. 여성의 사회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직업적인 경력을 쌓는 동안 결혼은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도시에서 일을 하는 여성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중매 결혼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직도 중매 결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서로 상대방과 잘 살 수 있는지 사주와 점을 보는 것은 젊은 층에서도 아직 선호하며 만일 사주의 결과가 나쁘면 결혼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의 첫 번째 결혼 순서는 신랑 부모는 아들과 결혼할 여성이 부부로서 잘 살 수 있을지를 점쟁이한테 문의하는 것인데요. 만일 사주가 좋다면 여성이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됩니다. 결혼 신청은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 청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때 신랑 부모는 베테리피나 빌랑 열매를 준비하고 빨간 박스 안에 신부 결혼 예물을 준비합니다. 신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만 대부분 결혼식 절차에 필요한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결혼은 진행됩니다. 다음 절차는 결혼인데 대부분 수개월 후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대학에 다니거나 외국에서 일을 한다면 더 늦춰지기도 하죠. 베트남 사람들은 길이를 잡는데 매우 민감한데요. 결혼 날짜를 잡는 것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길이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사를 하거나 결혼식 날짜 등을 결정할 때 점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보다는 베트남이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믿는다는 것이죠. 결혼식을 할 때 신부는 붉은 아우다이를 입는데요. 피로연을 하기 전에는 조상에게 예를 먼저 올리며 약혼식은 신부 가족들이 미래의 신랑 가족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식 전까지는 신랑과 신부는 불운을 막기 위해 따로 지내는데요. 결혼식 전날 밤에는 신부 어머니가 신부의 머리를 여러 개의 비드로 손질해 줍니다. 빛마다 다 다른 의미가 있지만 특히 세 번째 빚은 신부는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신부의 집에 초청되고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요. 신부는 전통 결혼 의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립니다. 결혼식 날의 예물은 배태립, 빌랑 열매, 과일, 케이크, 전통술과 차를 준비하며 신부를 위해서는 결혼 반지와 금귀걸이를 준비합니다. 빨간색은 베트남 전통적인 결혼 예식에서 장미빛 결혼 생활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색깔입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빨간 아오자이를 입은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요. 한국에서 함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죠. 신랑이 집으로 들어오면 신부의 부모에게 준비한 술을 조금 마시게 합니다. 이 술을 마시면 신랑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요. 예전에는 이때 불꽃을 터뜨리고 축하를 했지만 많은 사고가 생겨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랑의 가족들은 각자 인사하고 신부와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례가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 입장을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는 결혼식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때 전통적으로 신부는 빨간 아오자이를 입고 신랑은 검은 아오자이나 양복을 입습니다. 결혼식은 전통적인 제단 앞에서 진행되는데요.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전에 촛불에 불을 밝히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들의 조상에게 결혼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하고 새로운 신혼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길 기원합니다. 그 후에 신랑과 신부는 돌아서서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를 낳아 키워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절하며 신혼부부로서 서로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데요. 이때 주례는 새로운 신혼부부가 새 가정을 만든 것에 대해 조언하며 결혼증명서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다음 양가의 부모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빌어주며 결혼 예물을 교환하고 부모들은 금팔찌와 귀걸이 등과 같은 예물을 선물하는 것이죠. 결혼 후 피로연에서는 점심이나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신랑과 신부 양가의 부모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하객들과 축배를 나눕니다. 피로연 중 신랑과 신부는 각 테이블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하객들은 봉투에 카드와 축하금을 넣어 축하의 의미로 건네줍니다. 피로연 후 신부는 신혼살림을 할 신랑의 집으로 함께 향하는 것으로 결혼식은 마무리가 됩니다. 앞선 내용들 외에도 신부의 집에서 한 번, 신랑의 집에서 다시 한 번 모이는 등의 행사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베트남의 전통 결혼식 과정이 담는 의미들을 전해드린 것인데요. 자신의 자녀와 결혼에 대한 미래가 보이는 상대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주를 보는 방식이나 신랑의 부모님이 아닌 신부의 부모님께 먼저 결혼을 허락받는 모습, 피로연에서 찾아주신 하객분들께 돌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등의 모습들이 한국의 결혼식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도 사주를 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사주를 보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믿음으로 결혼이 결정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사주가 좋지 않아도 그래도 둘이 잘 맞춰가며 살면 되지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베트남은 결혼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베트남이 중매 결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지만 부모님들이 사주를 보고 상대방의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으며 실제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도 그 뜻에 따라서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결정합니다. 국제결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맞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진행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이 아닌 당사자들이 먼저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국제결혼도 결국 중매결혼이기 때문에 베트남인들에게는 크게 안 좋다는 인식이 없으며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맞선에 나오는 여성들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국제결혼을 원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성혼율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으로 선택하는 국가가 베트남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젊은 세대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 남성들의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틴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